유강남이 빠졌다고 해도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진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유강남이 합류하며 안정을 찾았던 롯데의 포수진은 그가 빠지자마자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갔다. 롯데는 2017 시즌 이후 프랜차이즈 스타 강민호를 떠나보낸 뒤 후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사훈, 김준태, 안중열, 나균환, 개명전 나종덕, 나원탁, 지시환 등 많은 포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지만 누구도 주전 포수로 자리 잡지 못했다. 2022 시즌에는 포수 타율 0.187, OPS 0.515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롯데는 그해 스토브리그에서 LG 트윈스의 주전 포수였던 유강남을 4년 80억 원, 계약금 40억 원, 연봉 34억 원, 인센티브 6억 원에 영입했다. 유강남은 롯데에 합류한 첫 시즌에 12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 352타수 92안타, 10홈런 55타점 OPS 0.726을 기록했다. 80억 원이라는 계약에 비해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롯데에겐 주전 포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준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또한 수비에서도 마운드의 안정감을 불러왔다. 하지만 성적이 아쉬운 가운데 유강남은 팀에 잘 적응했고 포수 출신 김태형 감독의 합류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2023 시즌 성적은 실망스러웠다. 6월까지 타율 0.191, 5홈런 20타점 OPS 0.599로 부진했고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압스 시스템 도입으로 프레이밍 능력도 잃은 유강남은 남아있던 건강마저 상실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상황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롯데의 백업 포수들은 유강남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 실패했다. 손성빈은 86경기에서 타율 0.197, 6홈런 21타점 OPS 0.651을 기록했고 지난해 후반기 타격감이 살아났던 정보근도 89경기에서 타율 0.226, 2홈런 7타점에 그쳤다. 그 외에도 서동우, 강태율, 강승구, 백두산 등 롯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포수들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모두 기대 이하였다. 롯데는 이번 시즌 포수 W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스태티즈 기준, 마이너스 1.28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포수 WR 음수를 기록한 팀은 롯데와 키움 히어로즈뿐이었다. 롯데는 포수 타율 0.193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유일하게 1할 타율을 기록했으며 OPS도 0.564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5대의 OPS를 기록했다. 사실상 유강남을 영입하기 전인 2022 시즌 포수 타율 0.187, OPS 0.515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백업 포수들의 한계를 확인한 롯데는 이제 유강남의 복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과연 건강하게 돌아온 유강남이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 남았다. 강민호도 삼성과 FA 계약 3년차부터 반등했다. 80억 먹튀 전락 위기 유강남도 같은 길을 걸을까? 롯데 자이언츠와 FA 계약 후 성적이 하락세인 유강남은 강민호처럼 계약 3년차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롯데는 KBO 리그 최고의 포수 강민호 덕분에 포수 문제로 고민할 일이 없었다. 2006년부터 126경기 출전하며 주전 포수로 자리 잡은 강민호는 롯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했다. 2008 시즌부터 2012 시즌까지 5년 연속 가을 야구에 진출하며 큰 역할을 했다. 2017 시즌에도 130경기에서 타율 0.285, 22홈런, 68타점, OPS 0.843으로 롯데의 3위 도약에 기여했다. 롯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강민호는 2017년 11월 롯데와 결별하고 4년 80억 원의 삼성과 FA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의 상징적인 선수였던 강민호의 이적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삼성에 입단했지만 초기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강민호는 2018 시즌 129경기에서 타율 0.269, 22홈런, 45타점, OPS 0.788로 나쁘지 않았지만 그에 비해 아쉬운 활약을 보였다. 2019 시즌에는 112경기에서 타율 0.234, 13홈런, 45타점,
OPS 0.720으로 기량이 떨어졌다. 강민호가 삼성에서 반등한 시점은 FA 계약 후 세 번째 시즌인 2020년이었다. 그 시즌 119경기에서 타율 0, 287, 19홈런, 61타점, OPS 0.836으로 반등했다. 2021 시즌에는 123경기에서 타율 0.291, 22홈런, 67타점, OPS 0.839로 삼성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했다. 이후 강민호는 삼성과 함께 상승세를 타며 2021년 4년 최대 36억 원의 재계약을 체결하고 여전히 주전 포수로 활약 중이다. 2024 시즌에는 136경기에서 타율 0.303, 19홈런, 77타점, OPS 0.861을 기록하며 팀을 2위로 이끌었다.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는 결승 홈런을 기록하며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다. 강민호를 떠나보낸 롯데는 포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2022년 11월 유강남과 4년 80억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좋지 않았다. 유강남은 2023 시즌 121경기에서 타율 0.261, 10홈런, 55타점, OPS 0.726을 기록했으나 2024 시즌 50경기에서 타율 0.191, 5홈런, 20타점, OPS 0.599로 성적이 급락했다.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유강남은 2025 시즌 복귀를 앞두고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2024 시즌은 2023 시즌보다 더 나빠졌고 포수에게 중요한 무릎 부상으로 인해 기량 저하가 우려된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도입으로 유강남의 강점인 프레이밍 기술도 무력화됐다. 타격 또한 2018 시즌 타율 0.296, 19홈런, 66타점, OPS 0.860 이후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가 포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강남이 결국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유강남은 내년이면 롯데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강민호의 후임자로 롯데에 합류한 유강남이 강민호처럼 3년차에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올 시즌 롯데는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은 마무리 투수 김원중과 필승조 구승민을 잔류시키는 데 성공하며 전력 손실을 막았다. 이로 인해 기존 투수진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민석, 정현수 등의 유망주들은 일본 지바롯데 마무리 캠프에 파견되었고 신예 송재영, 박준우 등은 피칭 디자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미야자키에서 진행 중인 마무리 캠프에는 투수 7명이 참가하여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자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공을 받는 포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래서 내년 시즌 유강남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2 시즌을 마친 후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유강남은 롯데와 4년 8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이적했다. 롯데가 필요로 하던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였다. 이적 첫 해 유강남은 기대에 부응했다. 타격에서는 121경기 동안 타율 0.261, 10홈런을 기록하며 무난한 성적을 냈다. 포수로서는 팀 평균 자책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2022 시즌 롯데의 팀 평균 자책은 4.45로 10개 구단 중 9위였으나 2023년에는 4.15로 6위로 올라서며 중위권에 자리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공수 양면에서 부진했다. ABS 도입으로 유강남의 장점인 프레이밍 능력이 사라졌고 그 부담감은 타격에서 드러났다. 유강남은 52경기에서 타율 0.191, 5홈런, 20타점에 그쳤다. 금강불괴라는 별명답게 건강에 자신감이 있던 유강남은 부상을 당했다. 6월 중순부터 왼쪽 무릎 뒤쪽 오금 부위에 문제가 생겨 전력에서 빠졌고 7월 중순에는 왼쪽 무릎 내측 반월 판형골, 기시부 봉합 수술을 받았다. 안방에서 어려움을 겪던 롯데는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고 팀 평균 자책은 5.0으로 다시 5점대에 이르렀다. 이후 유강남은 재활에 집중하며 2월부터 시작되는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명포수 출신인 김태형 롯데 감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정보군은 물론 서동우, 강태율, 백두산, 신인 포수 박재엽 등 다양한 후보군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활약과 성적을 보면 현재로선 다른 후보들 중에서 당장 주전 포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유강남이 주전 포수로서 안방을 지키는 것이다. 유강남이 자리를 잡아주면 백업 포수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강남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